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이먼입니다. 이번 워드프레스 초보자 튜토리얼에서는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완전 초보자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함께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직접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실 때쯤이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엘레멘털라는 시각적 드래그 앤 드롭 페이지 빌더를 사용할 건데 이건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데 가장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료 테마와 무료 플러그인만 사용해서 전체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유일한 비용이 웹사이트 호스팅이란 뜻이고 월 몇 달러만으로 최고의 워드프레스 호스팅을 얻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가능하고 모바일 친화적인 수백 개의 전문가 수준 웹사이트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워드프레스에는 실제로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구글의 워드프레스를 검색해보면 wordpress.com이 있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wordpress.org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할까요? 자, 여기 wordpress.org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할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Discover WordPress를 클릭한 다음 Get WordPress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해서 서버에 설치한 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드프레스, 이거음은 무엇일까요? wordpress.com은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위한 호스팅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플랜 및 가격 페이지로 가보면 다양한 호스팅 플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플랜들을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의 전체 생태계, 즉 사용하고 싶은 모든 플러그인이나 테마에 접근하려면 최소한 비즈니스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연간 결제 시 월 25달러, 월별 결제 시 월 40달러입니다. 그리고 wordpress.com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테마와 플러그인 접근에 제한이 없는 상태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는 훨씬 더 저렴한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냥 구글에 워드프레스를 검색하고 첫 번째로 나오는 옵션을 선택해서 wordpress.com을 통해 호스팅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테마와 플러그인에 접근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지 깨닫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완벽하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다른 호스팅 제공업체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호스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간단히 말해 웹사이트의 모든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서버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서버는 24시간 365일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5가지 간단한 단계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스팅을 구매할 건데 다시 말해 서버 공간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유일한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메인을 구매할 건데 도메인은 여러분 웹사이트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madixmedia, com이나 yourname, com처럼 원하는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건데 이는 wordpress.org에서 제공하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료 테마와 무료 플러그인을 설치할 건데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웹사이트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즈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인 호스팅 구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wordpress.org로 돌아가서 모든 추천 호스트 보기를 클릭하면 워드프레스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3가지 호스팅 회사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Pressable, Bluehost, 그리고 Hostinger가 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모두 사용해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Hostinger입니다. 확실히 사용하기 가장 쉬운 호스팅입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저도 여러 해 동안 직접 사용해 왔으며 여러 해 동안 문제없이 추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허스팅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허스팅거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 여러분이 어떤 호스팅 플랜을 선택하든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독점 할인 링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 할인을 받으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영상 설명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모습의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 할인 코드 메딕스 메디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 도착하면 지금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양한 호스팅 플랜이 있는 곳으로 스크롤됩니다. 여기서는 비즈니스 플랜이나 프리미엄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즈니스 플랜은 웹사이트 로딩 속도 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며 최대 50개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50GB의 저장 공간도 제공합니다. 이 플랜은 제가 직접 사용하고 추천하는 플랜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프리미엄 플랜을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플랜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결제 주기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는 48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4년 동안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데 월 $2.69의 입문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이 지나면 월 $16.99로 갱신됩니다. 그래서 선불로 조금 더 지불해도 괜찮다면 이 옵션이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 만약 선불로 많이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24개월이나 12개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 가격이 약간 오르지만 선불로 내야 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저는 한 달 옵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옵션은 상당히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저는 48개월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기를 클릭하기 전에 쿠폰 코드 메딕스 메디아가 적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셨다면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선택한 후 등록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결제 주소를 입력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클릭하세요. 결제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허스팅거 온보딩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단계들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따라오시기 더 쉬울 거예요. 바로 허스팅거 대시보드로 가서 모든 설정을 거기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단계들을 건너뛰고 위에 있는 허스팅거 로고를 클릭한 다음 나가기를 클릭해서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호스팅 대시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스팅거에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받은 편지함으로 가서 허스팅거에서 온 메일을 찾아보세요. 메일을 열고 이메일 인증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메일이 인증되고 다시 허스팅거 대시보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인 호스팅 구매가 끝났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도메인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도메인을 등록하셨다면 도메인을 허스팅거 계정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을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둘게요. 지금은 그냥 다음 단계인 워드프레스 설치로 넘어가시고 웹사이트가 완성되면 마지막에 도메인 이름을 연결하셔도 됩니다. 도메인을 설정하려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시작해서 도메인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무료 도메인 받기 아래에서 도메인 받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메인 확장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com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다면 .com 도메인을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메인 확장자를 선택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 칸에 원하는 웹사이트 이름을 입력하고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해당 도메인이 아직 사용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 도메인이 정말로 웹사이트에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인지 꼭 확인하세요. 확인이 되면 도메인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새 도메인 등록을 완료하려면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 웹사이트를 설정하는 경우라면 개인으로 그대로 두세요. 회사나 단체 웹사이트라면 여기서 옵션을 변경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완료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계속을 클릭하면 호스팅거 대시보드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제 도메인 등록을 완료하려면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았는데 바로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으로 가서 도메인 사용을 위해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메일을 찾아봅시다. 이메일을 열고 이메일 확인을 클릭한 다음 홈으로 계속을 클릭하세요. 이제 다시 호스팅거 대시보드로 돌아왔고 여기에서 새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도메인을 얻었으니 두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고 세 번째 단계인 워드프레스 설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wordpress.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우리 호스팅거 서버에 설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스팅거가 이 모든 과정을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호스팅거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설정 계속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는 저 자신이나 제 비즈니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고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웹사이트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으니 워드프레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워드프레스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이메일에는 호스팅거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이메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비밀번호에는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옵션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빈 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사용할 도메인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오셨고 허스팅글에서 도메인을 설정하셨다면 여기에서 바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도메인 이름이 없거나 다른 곳에 도메인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임시 도메인 사용을 클릭하고 나중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설정해둔 도메인을 사용할 것이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버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위치는 여러분의 웹사이트 파일이 모두 저장될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웹사이트 방문자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까운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방문자가 미국에서 온다면 미국 내 서버 위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부분의 방문자가 유럽에서 온다면 이곳 유럽의 서버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최적의 위치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제 워드프레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새 웹사이트의 백엔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대시보드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스팅 계정에 접속해서 웹사이트 메뉴로 이동한 다음 여기에서 내 웹사이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WP Admine을 클릭하면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더 빠른 방법은 브라우저에서 새 탭을 여는 것입니다. 웹사이트 도메인 뒤에 WP Admin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워드프레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테마와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다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와서 테마 설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외모로 이동해 주세요. 여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된 테마는 2025 테마인데 기능이 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테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상단에 있는 테마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설치할 테마는 워드프레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료 테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테마의 이름은 아스트라이고 여기에서 이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창에 아스트라를 입력하면 바로 나타날 거예요. 보이면 설치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테마 목록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아스트라가 우리 웨브사이트에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의 기본 구조를 제공하고 시각적인 드래그 앤 드롭 페이지 빌더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에 있는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이 창을 닫아주세요. 플러그인은 스마트폰의 앱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웹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고 이 플러그인들은 웹사이트에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허스팅걸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미 몇 가지 허스팅걸 플러그인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실제로 이 플러그인들을 비활성화하고 웹사이트에서 삭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는 이 플러그인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플러그인은 항상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플러그인은 웹사이트를 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아챈 점은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페이지 빌더를 선택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플러그인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여기서 꼭 따라해 주세요. 그럼 먼저 모든 허스팅걸 플러그인들을 선택해 봅시다. 그 다음 일괄 작업에서 비활성화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한 후 다시 한번 플러그인들을 선택해서 일괄 작업에서 삭제를 클릭하고 적용을 누른 다음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 이제 이 4개의 플러그인은 삭제되었고 라이트스피드 캐시 플러그인은 그대로 둘 거예요. 이 플러그인은 웹사이트 성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Starter Templates라는 새로운 플러그인을 설치할 건데 이 플러그인은 수백 개의 전문가가 디자인한 웹사이트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덕분에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이 100배는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고 검색창에 Starter Templates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바로 이 플러그인을 찾아서 지금 설치를 클릭하고 활성화해 주세요. 플러그인이 활성화되면 이미 이 온보딩 과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로 진행하기 전에 여기 Exit to Dashboard를 클릭해서 대시보드로 빠르게 나가 볼게요. 그 다음 설정으로 이동해서 맨 아래까지 쭉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 Starter Templates라고 적힌 곳에서 이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려는 올바른 페이지 빌더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이 체크 해제된 것을 확인했으면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한 다음 플러그인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설치한 플러그인 Starter Templates을 볼 수 있고 온보딩 화면으로 다시 가려면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것도 선택하기 전에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서 AI 웹사이트 빌더에서 엘리멘터로 전환해야 합니다. 엘리멘터는 워드프레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각적 페이지 빌더이고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멘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웹사이트 템플릿이 있는 큰 라이브러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템플릿들로 웹사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미리 디자인된 템플릿으로 웹사이트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웹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직접 디자인하는 것보다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멋지고 전문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웹사이트를 시작할 때 적합한 템플릿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카테고리들을 그냥 둘러보고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하나씩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만들고 싶은 웹사이트 유형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상단에 입력하세요. 그러면 시작할 수 있는 템플릿이 나옵니다. 일부는 프리미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유료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료 옵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런 템플릿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라고 입력해서 어떤 템플릿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모 웹사이트로는 바로 여기 있는 개인 포트폴리오 템플릿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웹사이트에 몇 가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를 업로드하거나 다양한 글꼴 스타일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사용할 다양한 색상 팔레트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글꼴 스타일과 이 색상 팔레트를 선택한 다음 계속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는 이 추가 기능들이 필요 없으니 아래쪽에 있는 2단계 건너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너뛰고 바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웹사이트에 필요한 모든 플러그인도 함께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웹사이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선택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웹사이트가 세팅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홈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메뉴를 이용해서 다른 페이지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는 이미 도메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탭을 열고 상단에 도메인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우리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계인 테마와 플러그인 설치, 템플릿 선택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하기 위해 엘리멘털 페이지 빌더를 사용할 거예요. 페이지 빌더로 이동하려면 여기 웹사이트에서 상단에 도메인을 입력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관리자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다면 상단에 이 메뉴바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Elementor로 편집이라는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Elementor 페이지 빌더가 열리고 여기서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서 페이지 빌더로 이동하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은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셨으면 왼쪽에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미리 설정된 몇몇 페이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하고 싶은 페이지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바로 여기 엘리멘트로 편집이라는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가 Elementor 페이지 빌더에서 열립니다. 이제 웹사이트의 텍스트를 수정하려면 변경하고 싶은 텍스트 요소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 텍스트 요소에 대한 옵션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텍스트를 변경할 수도 있고 미리 보기 화면에서 해당 필드를 클릭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내용으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텍스트의 스타일도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 스타일 탭으로 이동해서 몇 가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포그래피에서 텍스트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여기에서 줄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다른 요소들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버튼이 어디로 연결될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 페이지로 연결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contact라고 입력한 다음 내 연락처 페이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이미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고 싶은 이미지 요소를 클릭한 다음 여기에서 이미지 선택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선택을 클릭하세요. 이제 웹사이트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면 위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제목 상단에 텍스트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 텍스트 에디터를 드래그해서 이 제목 상단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변경하는 방법도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요소를 클릭해서 텍스트를 드래그로 선택한 다음 원하는 내용으로 바꿔주세요. 페이지에서 어떤 요소든 삭제하려면 해당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 상단 섹션을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즈 했으니 아래로 스크롤하면 더 많은 섹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에서 특정 섹션을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하려는 섹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X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변경 사항을 실제 웹사이트에 반영하려면 위쪽에 있는 게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홈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 예를 들어 소개 페이지로 전환해서 다른 페이지들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에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다시 위쪽 내비게이션으로 가서 새 페이지 추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이름을 지정하려면 상단에 있는 페이지 설정으로 이동해서 여기 제목란에서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방금 추가한 이 새 페이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상단에 있는 게시 버튼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페이지를 상단 내비게이션 메뉴에 추가하려면 새 탭을 열고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상단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메뉴로 이동한 다음 메인 메뉴를 클릭하고 항목 추가를 클릭한 후 방금 전에 만든 팀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게시를 클릭하세요. 이제 상단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새 팀 페이지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의 헤더와 푸터 영역을 어떻게 사용자 지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엘리멘터로는 직접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웹사이트로 이동한 다음 다시 한번 위쪽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세요. 그렇게 하면 헤더 영역 위에 마우스를 올릴 수 있고 변경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여기 펜 아이콘들이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로고를 변경하고 싶다면 옆에 있는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여기서 로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푸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푸터의 어떤 요소에 마우스를 올리면 변경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왼쪽에서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이 부분까지 따라오셨다면 그리고 이제 직접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들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통해 워드프레스 호스팅을 추가로 10%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엘리멘터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더 깊이 있게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새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의 모든 부분을 단계별로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